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1월 9일 토요일이에요. 이제 주말이고 내일 하루 쉴 수 있고 오늘 날씨 좋고 삼박자가 다 갖춰진 날이에요. 어디 나가지 않으신 분은 외출하지 않고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저랑 같이 해요. 오늘은 문장을 준비했는데 전에 같으면 뭐 논어 공자님 말씀이나 맹자님 말씀, 명심보가 뭐 이런 데서 이제 제가 발췌를 해서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의 일부인데 아주 즉문즉답이면서 이 손자의 똑똑하고 뭐랄까 재치 있는 대답을 이제 들려드릴게요. 이제 그 주인공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채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종, 그다음에 성종, 연산군, 중종 이때에 벼슬했던 사람이고 그때 이제 손자 채무일이라는 이제 아이 4살이나 5살쯤 됐을 때 서로 대화 얘기를 나눈 거를 이제 엄청 똑똑한 친구에게 딱 들어보면은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릴게요.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무일한테 얘기한 거예요. 손자야,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야. 그 다음에 밤마다 독, 읽을 독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손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자야, 밤마다 책을 읽지 않냐? 왜 넌 책을 안 읽니? 이렇게 한 거죠, 손자한테. 그랬더니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바로 대받아쳤냐면 할아버지, 그래서 이제 조부 이렇게 나오겠죠. 여긴 밤마다예요. 얘는 뭐라고 나왔냐면 아침마다. 그러니까 조조. 아침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, 약주.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한테 술 드신다 그러지 않고 약주 드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죠? 약주를 아이고. 여기서는 우리가 왜 맹취 이런 말 하잖아요. 그죠? 맹독성 이런 것처럼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. 그럼 뭐냐면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약주를 많이 드시네요. 몹시 드시네요. 심하게 드시네요. 이제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그 글자 수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기도 손자도 7자로 딱 대꾸를 한 거예요. 여기 보면은 손자라고 이제 손자야 하고 뭐 얘기하니까 여긴 또 할아버지 하고 얘기한 거고. 너는 밤마다 책을 안 읽을 때 밤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왜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책을 안 읽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냐 아침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한마디도 지지 않잖아요. 그리고 자수도 딱 맞고 7자로 물어보니까 7자로 딱 대답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때 무일이 그러니까는 손자 이름이 무일이에요. 채무일. 그러니까 채무일. 여기는 채수, 할아버지는 채수. 이때 그 책에 보니까는 4, 5살쯤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4, 5살 된 애가 어떻게 재치 있게 탁 받아치면서 여기 7자 얘기했을 때 자기도 7자로 딱 대답을 하잖아요. 이것도 되게 신기하고 놀랍고 재주가 뛰어나잖아요. 어린아이가. 여기 이제 사나울 맹자 같은 경우는 물론 맹수 뭐 이럴 때 맹독 할 때 보면은 그 말 그대로 우리 귀에 익숙한 거 막 심하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많이 퍼금한다 이거겠죠. 술을 많이 마신다 이런 얘기겠죠. 어린아이의 눈에 봤을 때 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네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 술 그만 드세요 그러지 않고 약주 항상 약주라고 얘기하긴 하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약주를 너무 드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눈이 이제 하얗게 내렸어요. 이렇게 소복하게 쌓였는데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를 업고 바깥에 이제 눈 구경을 이제 나온 거예요. 그때 대화를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이게 얘기한 거예요. 여기는 개예요. 개가 이제 이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럴 때 개가 그럼 개 발자국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매화꽃이 떨어진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
개가 이게 달아난다. 그러니까 뛰어다닐 때 개가 여기저기 달리다 보니까 이제 발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발자국 모양이 매화꽃이 떨어진 모양 같다. 꽃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강아지의 발자국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말한 거죠. 매화꽃이 떨어진 것 같다. 근데 이제 등에 엎여 있던 손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여기 이제 닭개자를 딱 쓰고 자,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개였어요. 밑에는 닭. 닭이 다니는 걸 보니까 여기 이제 매화꽃이라 그랬어요. 뭐라고 하냐면 죽. 대나무 죽. 그 다음에 잎, 엽. 대나무 이게 잎에 이게 떨어진 것을 이룬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룰성자가 나오면서 이게 설명이 뭐냐면 닭이 지나가니 대나무 잎이 생기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. 이게 닭 발자국 보면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. 그러니까는 대나무 잎 같다 이제 이런 얘기고 여기에는 강아지 발자국을 보고 이제 매화꽃이 떨어진 것 같다.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개가 달린다고 얘기했고 손자는 닭이 다닌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개가 달리니까 매화꽃이 떨어진 것 같다. 그러니까 여기는 대나무 잎이 이루어졌다. 그러니까 대나무 잎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대나무 잎 모양이 여기저기 콕콕콕콕 박혀 있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마디로 그 손자의 센스 있는 대답.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를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길래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인물에 대한 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최무일이라는 이 손자 같은 경우에는 중종의 화상을 이제 그려줬다 이렇게 나와요. 이게 초상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왕이 부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에 그걸 그려달라고 해서 뭐 본 적이 있겠죠. 그 왕을 그 중종의 얼굴을 그려준 적이 있고 화상을 그렸고 그다음에 인물화에 아주 조예가 깊다고 그러고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최수 그러니까 최무일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중종반정 일어났을 때 중종이라면 조선왕제 11대 왕이고 그다음에 연산군을 이제 신하들이 몰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운 게 중종이잖아요. 그때 중종반정 일으킬 때 그 반정 공신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최수라는 이제 할아버지, 이 최무일의 할아버지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성종 때 한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온 게 패비윤 씨 사약 받는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사약을 내리지 말라고 이제 간청을 한 거예요. 성종한테. 근데 이 성종은 그러니까 세자라면 연산군이 왕이 되기 전에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세자한테 아첨하려고 하냐. 나중에 내가 사후에 얘가 이제 왕이 됐을 때 뭐 하나 벼슬 하나 큰 거 얻으려고 하냐 하면서 노여움을 타갖고 귀양도 가고 뭐 이랬었다고 해요. 여기 그 할아버지 채수 같은 경우에는. 그런데 그 역사적인 거는 뒤로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강의 제목으로 이거를 선택한 거는 강의 주제로서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요즘 보면은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센스 있고 아주 즉흥적으로 탁 이게 대꾸하는 그런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. 지금으로 말하면. 여기 할아버지가 여기서는 5자로 말하니까 또 5자로 대답을 하고 아까는 7자로 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7자로 응수를 하고 여기에서도 보면 글자 수도 탁탁 맞출 줄 알고 대꾸를 하잖아요. 그죠? 한마디로 대우가 되잖아. 지금 여긴 개랑 얘기하면 여긴 닭으로 응수를 하고 여기 달릴 줄로 나오니까 단일행이 나오고 겹치지 않게 하잖아요. 여긴 매화라고 하니까 대나무 잎이라고 하고 또 좀 전에 7자로 나갔을 때 밤마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마다 하고 그다음에 책을 안 읽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술을 많이 마신다고 탁탁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녀석 굉장히 똑똑하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옛날에 그 오성과 한음 같은 경우에도 그 오성이 어린 시절에 아주 똑똑해갖고 얘를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느꼈듯이 여기에도 채수 같은 경우에도 이 손자를 이게 그냥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히고 같이 공부를 많이 시켰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냥 제 생각에. 네, 똑똑하니까. 그죠? 4, 5살 때 이런 말을 대받아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그죠?
한편으로는 이게 손자의 재치를 이제 엿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 속에서도 즉흥적으로 이런 문장이 딱 나온다는 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재치가 있고 센스가 있구나. 할아버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, 손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. 나이가 어린데도 4,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. 근데 이렇게 대답할 정도면 굉장히 똘똘한 녀석이잖아요. 그죠? 나중에 훗날 또 할아버지도 또 이 손자도 나란 일을 하는 벼슬을 했던 그런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뭐 이게 나라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자, 이렇게 떡잎,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.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 보면 안다. 떡잎부터 다르다.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. 약간 김시습 어린 시절처럼 아주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오늘 문장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하루 쉬시고 월요일 날 자원풀이로 만나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